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고 오늘 점심은 떡볶이 시식 2개와 어묵 시식 3개, 그리고 새로 나온 냉동만두 시식 1개로 때웠지요. 시식 코너 직원들도 이제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이 코너 저 코너를 돌아다니며 작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들을 하나씩 집어먹는 70 넘은 할머니 말이에요.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그들도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시식해보세요라고 미소 지으며 권하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나는 그걸 이용해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물론 상하지요. 하지만 자존심으로는 배가 안 부르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떡볶이 코너 직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가씨 얼굴에는 또 왔네라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웃어주는 거죠. 나는 태연하게 대답해요. 네, 맛있어서요. 하나만 더 주세요. 어묵 코너로 이동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가면 찬물 한 잔이 전부거든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쌀통도 바닥이 훤히 보여요. 연금으로는 방세 내고 나면 한 달을 버티기가 빠듯해요. 어머, 할머니 또 오셨어요? 어묵 코너 아줌마가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해요. 네, 어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요. 시식용 어묵을 입에 넣으며 생각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게. 예전엔 그래도 사람 구실은 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서는 버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새로 나온 냉동만두 코너에서 마지막 1개를 집어들며 다짐해요. 이런 생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70이 넘은 늙은 할머니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때였어요. 마트 출구 쪽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거든요. 고구마를 파시는 분 같았는데 그분이 시식 코너를 지나가시면서 저를 잠깐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동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이해해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준 게. 그런데 그때 동년배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시식 코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도 나처럼 배를 채우러 온 게 분명했어요. 난 알고 있거든요. 저 할머니가 가난해서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몇 번 봤으니까요.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박스와 신문지를 주워 담는 그 구부정한 뒷모습을 말이에요. 처음엔 동질감 같은 게 들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살짝 있었고요. 하지만 그 할머니가 떡볶이 코너로 다가오시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내 몫이 줄어들 테니까요. 할머니, 맛있죠? 그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 같았지만 나는 왠지 경계심이 들었어요. 시식 코너는 내 영역 같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순서로 돌아다니는 내 루틴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루틴을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네. 하고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어묵 코너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지요. 같은 처지인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고구마 할아버지가 우리 쪽을 보고 계신 걸 느꼈거든요. 방금 전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할머니 둘이 시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도망쳐야 했어요. 저 멀리서 마트 점장같이 생긴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단 중년 남자가 시시코너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누군가 신고라도 한 걸까요? 빨리 나가야 해요. 나도 모르게 그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조금 전까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동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도 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둘러 시시코너에서 벗어나셨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지만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마트 출구로 향하면서 뒤돌아보니 점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시시코너 직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명 우리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 오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급하게 마트를 빠져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이른이 넘어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는 고팠고 갈 곳은 시시코너뿐이었으니까요. 마트 출구 근처에 고구마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계셨어요. 아까 전 시시코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셨을 텐데.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갈까 했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분 쪽으로 향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나도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할머니하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시코너에서의 민망함, 다른 할머니와의 어색한 경쟁, 점장에게 쫓기듯 도망친 일, 그리고 고구마 할아버지의 그 따뜻했던 시선까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옆에 놓아둔 마트 가방을 집어 들었어요. 마트에서 오픈 행사 때 나눠준 부직포로 만들어진 그 가방이 이제는 제 생계수단이 되어버렸지요. 남들처럼 리어카를 끌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리어카는 비싸고 보관할 공간도 없고 무엇보다 그걸 끌고 다니기엔 제 체력이 부족해요. 그 가방을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병을 줍고 있어요. 하루에 병을 10개 정도는 주어야 그나마라면 한 개라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주울 수 없는 날이 많아요.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병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있지 않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뒤져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에요. 누군가 먼저 다녀간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마트 가방 속에는 오늘 오전에 주운 맥주병 3개와 소주병 2개가 전부예요. 5개. 이걸로는 라면도 못 사요. 그래서 시시코너에라도 가야 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배가 고프면 그런 감정들도 사치가 되어버려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슬쩍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제 현실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냉장고는 비어있고 쌀통도 바닥이 보이고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찬물로 라면이나 끓여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마트 가방을 구석에 놓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문득 고물상 할아버지 얘기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할머니, 리어카 하나 줄까? 공짜로 말이야. 하면서 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병을 주우러 다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리어카를 공짜로 준다면서 말이에요. 어제는 옥수수까지 건네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면서 삶은 옥수수를 봉지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제는 떡까지 주셨어요. 떡집에서 못 팔고 남은 거야. 버릴 거 할머니나 드셔. 하시면서 호감을 표시하시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처지인 걸 이용해서 접근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난 걸려들지 않아요. 일단 얼굴이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누런 이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기름 냄새인지 땀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만 가도 코를 찌르는 그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들죠?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대놓고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지만 포기를 안 하세요. 생각해봐요. 나 혼자, 할머니 혼자. 외롭잖아요.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와 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도 자꾸 음식을 갖다 주시고 리어카 얘기를 하시고 참 끈질기세요. 제가 워낙 어려운 처지다 보니 언젠가는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그건 안 되겠어요. 마트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혼자 버티는 게 낫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나이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배고픔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제 시식으로 때운 게 전부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속이 완전히 비어버렸거든요. 마트 가방을 메고 나서려다가 망설여졌어요. 어제 그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또 시식 코너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폐지 줍기로는 하루 이틀 굶을 수밖에 없고 고물상 할아버지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결국 다시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 입구에 도착하니 고구마 할아버지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구마들이 보였지만 어제 일이 생각나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려 했어요. 할머니. 뒤에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으려 했는데 할머니, 잠깐만요. 하고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돌아봤어요. 어제 뭔가 드시고 싶으신 것 같던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역시 다 보셨구나 싶었거든요. 시식 코너에서 벌어진 그 민망한 일들을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변명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리어카에서 가장 큰 고구마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종이봉투에 담아서 제게 내미셨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닿은 고구마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돈은? 하고 말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이웃끼리 뭘 그러세요? 그냥 드세요. 어제 고물상 할아버지의 끈적끈적한 호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배고파 보이는 이웃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고구마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조건 없이 저에게 따뜻한 것을 건네준 게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을 맞으시면서 저를 의식하지 않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고구마를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면서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생각해보니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손님을 보내신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시면서 맛있냐고 물으시는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하시는 마음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맛있다고 고맙다고 겨우 그 말을 꺼내자 할아버지는 이 근처에 사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는데 개인적인 질문 같아서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이분은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산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다면서 당신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는데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신다면 혹시라도 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런 따뜻한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면서 고구마 진수 할아버지가 올해 73이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3살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부지런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매일 이렇게 장사를 하시냐고 물어보니 할 일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분이라니요. 시시코너에서 창피한 꼴을 보인 제가 말이에요. 이분은 정말 다른 분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고물상 철수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저를 찾고 찾았다며 어제 드린 떡은 맛있게 먹었냐고 오늘도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저는 진수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자꾸 거절하냐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수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쓱 끼어드시면서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 철수에게 할머니가 싫다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것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한 발 더 다가서시면서 더 이상 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여자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진수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철수 할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언제부터 할머니가 형의 여자냐고 물었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언제부터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면서 제 어깨에 큰 손을 올리시며 순자씨가 싫어한다는데 왜 자꾸 붙어 다니냐고 남자답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진수 할아버지의 큰 손이 제 어깨에 올려져 있고 내 여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고 그가 떠나고 나서 진수 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자신이 좀 성급했는지 내 여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외로우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죄송하다면서 그때는 욱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당당하고 의젓하게 저를 지켜주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주저하시니까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내심 서운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욱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거라니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싶어서 가슴이 시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 앞에서 어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저와 시식을 놓고 경쟁했던 그분 말이에요.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자신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사연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김말순이라고 하시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나 받는 처지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혼자 살면서 폐지 줍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것, 오늘도 시시 코너에 가려다가 고구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일까지 말씀드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도 그런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서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남자 운이 없었다고, 남편도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가분하다고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자식은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소식이 끊겼고 작은아들은 장가간 후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어제 시시 코너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자신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저에게 폐지를 어디에 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거기는 돈을 잘 쳐주냐고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솔직히 잘 쳐주기는 하는데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고물상 사장이 바로 저에게 계속 껄떡거리던 철수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돈만 잘 쳐주면 상관없다면서 꼭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혼자 가기보다는 둘이 가면 철수 할아버지도 함부로 굴지 못할 것 같아서 함께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고물상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철수 할아버지가 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저는 말순 할머니를 데리고 얼른 고물상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말순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그 사람이 15년 전에 헤어진 자신의 전 남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철수 할아버지가 계속 저에게 접근한 것도, 말순 할머니가 여기 오게 된 것도 모두 운명적인 일이었던 건가 싶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과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5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 그 후로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저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접근한 것도 혹시 말순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외로워서 아무나라도 좋으니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물상 안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나와서 저희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결국 저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서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진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도, 말순 할머니와 친해진 것도,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가 말순 할머니의 전 남편이었다는 것도 모두 우연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우연들이 과연 정말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말순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 나오시더니 저에게도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끈적끈적한 시선이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카페에서 나온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15년 만에 전 남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봤는데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말순 할머니를 괴롭혔던 일들을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분들을 보면 말순 할머니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었다고, 저에게 계속 접근한 것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하셨어요. 15년이 지나서야 뉘우친다고 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과 고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도 분노도 모두 지친 노인의 눈물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시 코너에서 말순 할머니를 만나고 진수 할아버지와 인연을 맺게 되고 철수 할아버지의 껄떡임을 거부하면서도 결국 말순 할머니를 고물상으로 데려가게 된 것까지 마치 누군가 위에서 실타래를 풀어가듯 모든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시는 모습이 뭔가 급해 보였어요. 가까이 오시니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고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진수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저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찾아다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성급하게 말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 싶어서 사과드리러 왔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진심으로 보여서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저는 진수 할아버지께 말순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진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니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정말 세상은 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수하고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근본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진수 할아버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아까 저를 두고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서로 민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수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겠으니 서로 이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말순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15년 전 헤어진 부부였고 저와 진수 할아버지는 만나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설렘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까 한 말이 정말 진심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욱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다만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니지만 서로 나이가 들어서 여유로워진 지금이라면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시시코너에서 굶주림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 할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와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진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내일 시간이 되면 함께 차라도 한잔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마트 앞으로 나가니 진수 할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예쁜 쇼핑백이었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걸 드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쇼핑백을 받아서 들여다보니 새 운동화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좋아 보이는 브랜드 운동화였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진수 할아버지는 얼버무리시면서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산 건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얻게 된 거라고 둘러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계속 궁금해하니까 진수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하시면서 정말 산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면서 고구마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수 할아버지가 가격을 말씀드리자 그 여자분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까 신발 사갔던 분이시죠? 여기서 고구마를 파시는구나 하면서 신발을 구입한 사실이 완전히 들통나버린 거예요. 저는 진수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사탕무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둘러대시더니 결국 들키고 만 거였어요. 그 여자분은 고구마를 고르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으셨어요. 사모님 주시려고 사신 거예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 순간 진수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마누라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마트 여자분은 깜짝 놀라시면서 당황하며 얼버무리더니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발 받는 분은 좋으시겠다면서 저거 엄청 비싼 건데 하고 중얼거리시더니 고구마를 사가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진수 할아버지와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제가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귀엽고 고마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비싼 운동화를 사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제게 주시려고 사신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진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순자 씨가 늘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발이 아프실 것 같아서 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신발이 낡아서 발이 아픈 것까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니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운동화를 꼭 안고 진수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면서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장 신어보겠다고 하니까 진수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벤치로 가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새 운동화를 신어보니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그것도 발이 정말 편했거든요. 제가 신발을 신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진수 할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잘 맞네요. 다행이다. 하시면서 정말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제 발 사이즈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또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작년에 눈 오는 날 순자 씨가 눈밭을 걸어가신 후에 남긴 발자국을 자로 재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겨울 눈 오는 날 제 발자국을 자로 재셨다니요. 그렇다면 진수 할아버지가 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게 훨씬 오래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해주고 계셨다니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날 저희는 새 신발을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발이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수 할아버지는 제가 편애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셨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새 운동화를 신고 나니 진수 할아버지가 근처 공원을 함께 걸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발이 편해서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어서 마치 그림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가끔 예쁜 꽃이나 나무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에 붕어빵 가게가 보였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먹고 싶으시냐고 물으시더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바로 2개를 사주셨어요. 갓 구운 붕어빵이 뜨거워서 호호 불어가며 먹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귀여우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붕어빵을 다 먹고 나서 진수 할아버지가 마트에 잠깐 들러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가도 되냐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시시코너만 기웃거리던 제가 진수 할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쇼핑카트를 끌고 들어가니까 마트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시시코너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서로 수군거리면서 뭔가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 할머니 요즘 안 보였는데 오늘은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네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는 시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진수 할아버지는 쇼핑카트를 끌면서 이것저것을 담으시기 시작했어요. 쌀, 라면, 반찬거리, 과일까지. 제가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카트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자시댁 냉장고가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사주시면 제가 뭘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진수 할아버지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쇼핑을 하면서 진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살림에 대해 의논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새롭고 따뜻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계산대로 향하면서 진수 할아버지가 카트를 밀고 가시는데 저도 옆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고 함께 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진수 할아버지가 슬쩍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카트를 잡고 있는 제 손 위에 할아버지의 큰 손이 포개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는데 손을 잡은 채로 계산대까지 가면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더욱 달콤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면서 진수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다고,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까지 바래다 주시면서 진수 할아버지가 가방을 들어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함께 집에 올라갔어요. 냉장고에 음식들을 차곡차곡 넣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굶을 일은 없을 거라고, 언제든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내일도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셨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가신 후에 저는 새로 산 운동화를 바라보고 가득 찬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손바닥에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감정을 이른이 넘어서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진수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행복한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가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일도 같이 산책할까요? 라고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론이지요.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는데 그 짧은 문자만으로도 밤새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해보니 서툴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을 옷이었어요. 변변한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입던 낡은 옷들만 옷장에 걸려 있으니 진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에는 너무 초라했어요. 고민하다가 1층 주인집 할머니에게 가서 옷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주인집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주인집 할머니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어머, 순자 씨 남자친구라도 생겼어요? 하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뭘 하시는 분인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대답했는데 주인집 할머니는 내심 부러워하시면서도 옷을 골라주셨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빌려주시면서 이거 입으면 훨씬 젊어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주인집 할머니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남자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서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인 공원까지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했는데 시간이 늦을까봐 조금 빨리 걸었어요. 새 운동화 덕분에 발이 편해서 걸음도 가벼웠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건너기 시작했는데 너무 설레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요. 갑자기 옆에서 위험해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 큰 충격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 기억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오른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119 불러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목소리들이 웅웅거렸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119 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겨 실으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문득 진수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 핸드폰을 찾았어요. 다행히 핸드폰은 멀쩡했는데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발신정지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요금을 2달째 못 내서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니 의료진들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이 있어서 며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진수 할아버지였어요. 지금쯤 얼마나 당황하고 계실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간호사분에게 부탁해서 병원 전화로 진수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어디 계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데 정말 걱정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정을 말씀드리자 진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병원인지, 몇 층 응급실인지 자세히 물어보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밖에서 순자 씨, 김순자 씨 어디 있어요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오시면서 저를 찾으시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하고 물으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약속을 잡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하고 자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할아버지가 자책하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진수 할아버지가 제 보호자인 줄 아시고 모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금세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의사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입원은 해야 하는지, 재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물어보셨어요. 마치 정말 제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진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벼운 부상이라니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어쩌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인연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앞으로 더욱 잘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픈 것도 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해자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한결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진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복도로 나가시면서 평소와는 다른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응. 맞아, 바로 와줘. 짧지만 단호한 말투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고구마 장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에게 누구에게 전화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만 하시면서 곧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겠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라는 말투가 왠지 심상치 않았어요. 더 좋은 곳이라니 일반 응급실도 충분히 좋은데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원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VIP 환자가 오신다던데. 병원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과장님, 교수님들이 우르르 응급실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분이 오시는 것처럼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연락을 주시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극진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회장님이라니요? 제가 알고 있던 고구마 파는 진수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의료진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둘러서서 정중하게 상황을 보고드리는데 할아버지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평소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며 고구마 파시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거든요. 마치 진짜 큰 회사의 회장님 같은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가리키시면서 의료진들에게 멋진 멘트를 날리시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줄 거지? 그 한마디에 원장님과 교수님들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는 1인실 VIP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냥 가벼운 타박상으로 하루 이틀 쉬면 될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오히려 민망했어요. 병실은 호텔같이 깔끔하고 넓었고 간호사분들도 극진하게 돌봐주셨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제 침대 옆에 앉으시면서 이제 안심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고구마 장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병원 원장님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시면서 지금은 순자 씨 몸이 빨리 나아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시면서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병실로 옮겨진 첫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게 정말 병원인지 의심했어요. 천장은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침대 옆 창문으로는 병원 정원이 한눈에 보였는데 마치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간호사분이 들어오시면서 아침 인사를 건네시는데 그 정중함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순자님, 주무시는 동안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실내 온도는 적당하신지요? 하면서 마치 호텔 컨시어지 같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혈압과 체온을 재시면서도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놀라웠어요. 일반 병원식이 아니라 호텔 조식 같은 메뉴였거든요. 갓 구운 토스트에 버터가 발라져 있고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반숙으로 완벽하게 익어 있었어요. 샐러드도 싱싱한 채소로 예쁘게 담겨 있었고 오렌지 주스는 갓 짜낸 것 같이 상큼했어요. 심지어 작은 꽃까지 접시에 장식되어 있어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점심시간 즈음에 진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상시 입던 단순한 옷 대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거든요. 머리도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회사 회장님 같은 위엄이 느껴졌지요. 순자 씨,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으시는데 말투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격식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표정을 짓자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시면서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권은? 하고 말씀드리다가 제가 있는 걸 보시고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급히 나가시는 거예요. 진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업무상 연락이 많아서 죄송해요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하셨지만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이사회라니요? 고구마 장수 할아버지가 무슨 이사회에 참석하신다는 건가요? 오후에는 더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꽃가게에서 대형 꽃바구니가 배달되어 왔는데 카드에는 그룹 임직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과일 가게에서 고급 과일 세트가 왔고 또 그 다음에는 한정식집에서 특별 도시락이 배달되어 왔어요. 병실이 선물들로 가득 차는데도 간호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말순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그 호화로운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리시더라고요. 어머, 순자야. 여기가 정말 병실이야? 호텔 아니고? 하면서 둘러보시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제가 사정을 간단히 설명해드렸더니 말순 할머니는 더욱 놀라시면서 그럼 진수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네?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말순 할머니가 아이고, 순자야. 복 터진다 정말 하면서 부러워하셨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가 가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원장님이 직접 회진을 오신 거예요. 보통은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오시는데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극진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는 주인집 할머니까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평소에는 월세 얘기밖에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마웠지만 역시나 호구조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순자 씨, 그 할아버지가 정확히 뭘 하시는 분이에요? 이 병실 하루에 얼마나 해요? 하면서 계속 캐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인집 할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었어요. 에이, 모를 리가 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시면서 병실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구경하시면서 와, 여기 완전 럭셔리네 하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진수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순자 씨가 밤에 심심하실까봐 책도 가져왔고 따뜻한 차도 준비했어요라고 하시면서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향이 좋은 허브티 티백들과 읽기 쉬운 에세이집, 그리고 부드러운 담요까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셔서 차를 우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고구마 장사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제 말을 막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지금은 몸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얘기는 퇴원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 미소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은 알려주실 생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해 보였어요. 허브티를 마시면서 할아버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범상치 않은 내용들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회사 일로 바쁠 때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고구마 장수가 무슨 해외 출장을 다니시고 회사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병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VIP 대우, 꽃과 선물들, 원장님의 직접 회진, 정장 입은 사람의 회장님 호칭, 그리고 할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미소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분이라는 건 말이에요. 2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동안 다리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걷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여전히 조금씩 아픈 게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간호사분들이 와서 퇴원 준비를 도와주시는데 마치 VIP 고객을 배웅하는 호텔 직원들 같았어요. 짐을 다 챙기고 복도로 나오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교수님들, 간호부장님까지 복도에 쭉 늘어서서 배웅 인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국빈이라도 배웅하는 것 같은 대단한 규모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해서 진수 할아버지 뒤로 숨었어요. 순자님,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원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교수님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네시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꾸벅꾸벅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진수 할아버지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아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다리 아프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1층 로비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 새까만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번호판도 뭔가 특별해 보였고 차체도 반짝반짝 윤이 나서 마치 대통령 전용차 같았어요. 제복을 입은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오시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뒷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장님,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기사님의 목소리에서 오랜 경력이 느껴졌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저를 먼저 태우시더니 본인도 옆에 앉으셨어요. 리무진 안은 정말 럭셔리했어요. 가죽 시트는 부드럽고 푹신했고
작은 냉장고와 미니바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꿈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수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곧 제가 사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더라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대문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높은 철제 대문에 경비실까지 있더라고요. 대문이 열리면서 넓은 마당이 보였는데 잘 가꿔진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했어요. 집은 2층 양옥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 저택 같았거든요. 현관 앞에는 젊은 여자분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자분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아버님, 오셨군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옷차림도 고급스럽고 말투도 교양 있어 보였어요. 아마 진수 할아버지의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로 들어오시는 거죠? 며느리가 진수 할아버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2년 동안 밖에서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년 동안 밖에서 지내셨다고요? 그럼 고구마 장사를 하신 것도 그 기간이었던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보시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러자 진수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너무 과분하고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면서 뒤로 물러서려는데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비틀거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눈물까지 핑 돌면서 저는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진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아직 다리가 아픈데 어딜 가세요? 하시면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제 두 손을 모두 잡으시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순자 씨, 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혼자 밖에서 지낸 이유를 아세요? 하고 물으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돈도, 명예도, 회사도 다 허무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고구마를 팔면서 진짜 저를 알아봐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를 만났어요. 돈도 권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웃어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이제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처음 고구마를 받았던 날, 함께 산책했던 공원, 손을 잡았던 마트에서의 순간들. 순자 씨,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진짜 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고 중얼거렸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그 모습을 보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면서 어머님, 환영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진수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정말 제 사람이 된 진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그 아름다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마침내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